지구상에는 현재 약 12,000개의 핵탄두가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가 쌓아 올린 모든 문명을 단 몇 시간 만에 석기 시대로 되돌리고도 남을 화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를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단 한 발의 폭탄, 리틀 보이. 축구장 수백 개 면적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공포의 기억은 이제 80년 전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기억이 흐릿해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인류는 그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괴물들을 10,000개 넘게 품은 채 위태로운 평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미국이 독점했던 이 신의 불꽃은 어떻게 소련의 스파이망을 뚫고 굶주린 중국의 고비 사막을 지나 한반도의 북쪽 끝자락까지 흘러들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기술적인 과정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처절한 배신, 천재 과학자들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당신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결정짓는 가장 거대한 지정학적 수싸움에 관한 대서사시입니다. 당장 내일의 주가지수나 유가 변동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 그것이 바로 핵입니다. 오늘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은밀한 실험실부터 오늘날 북핵 위기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핵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결코 내려오지 못하게 된 80년의 긴박한 과정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뉴스 속의 핵 위협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건 가장 위험한 레이스,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던 순간으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인류의 멸망과 직결될 수 있었던 그 아찔한 순간들, 전 세계 핵무기 개발의 역사를 지금부터 총정리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1938년 독일 베를린의 한 실험실에서 벌어진 아주 작은 충돌이었습니다. 과학자 오토 한이 우라늄 원재 중성자를 쏘아 올린 그 순간 인류의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단단하기만 할 줄 알았던 원자핵이 두 쪽으로 쪼개지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낸 것, 바로 핵분열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래알 하나 정도의 질량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롯데월드타워 높이만큼 쌓아 올린 다이너마이트 뭉치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화력과 맞먹는다면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에 숨겨진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원자 하나가 쪼개지며 튀어나온 파편이 옆에 있는 원자를 또 때리고 그 원자가 다시 옆에 원자를 때리는 식이죠. 마치 도미노 수억 개가 0.1초 만에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작 1kg의 우라늄이 전부 쪼개지면 그 폭발력은 TNT 2만 톤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축구장 50개를 가득 채울 군대가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는 화력입니다. 이 소식이 학계에 퍼지자마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하필 이 위대한 발견이 일어난 장소가 나치 독일의 심장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히틀러라는 광기 어린 독재자의 손에 이 우주의 불꽃이 쥐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즉각 우라늄 광산을 점령하고 핵무기 개발에 암시를 내비쳤습니다. 나치의 핵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죠. 이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의외로 영국이었습니다. 나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협을 느끼던 영국은 튜브 엘로이스라는 이름의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하지만 곧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핵 개발은 단순히 머리 좋은 과학자 몇 명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국은 손을 내밉니다. 바다 건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면서도 금괴돈이 넘쳐나던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게 1942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은밀한 작전인 맨해튼 프로젝트가 닻을 올립니다. 투입된 예산만 현재 가치로 약 31조 원, 동원된 인원은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웬만한 대도시 인구 전체가 오직 폭탄 하나를 만들기 위해 매달린 꼴이었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라 불리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필두로 아인슈타인의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뉴멕시코의 황량한 사막에 거대한 실험실을 세우고 밤낮 없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1945년 7월 16일 새벽,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트리니티라 명명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사막 한가운데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의 반응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핵폭발의 위력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들은 고작 화상을 맞겠다며 서로의 얼굴에 선크림을 발라주고 용접용 고글을 쓴 채 폭발을 기다렸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그 아찔한 순간을 제대로 보겠다며 트럭 앞좌석에서 맨눈으로 관전하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죠.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버튼이 눌러진 순간 사막에는 태양보다 10배는 더 밝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400km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될 정도의 거대한 빛이었습니다. 지면에서 솟구친 버섯구름은 고도 12km, 즉 에베레스트 산을 훌쩍 뛰어넘는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폭발 직후 성공의 환호성을 지르던 과학자들은 곧바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괴물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책임자 오펜하이머는 그 거대한 화염을 보며 힌두교 경전의 한 구절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인류는 마침내 신의 영역을 훔치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류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저주받은 권력을 손에 넣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독점한 이 절대적인 힘. 하지만 이 독점 체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안방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붉은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성공, 그리고 일본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전쟁을 끝났고 미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구의 유일한 지배자가 된 듯 보였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장담했습니다. 소련 같은 후진적인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스탈린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장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스탈린에게 다가가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례적인 파괴력을 가진 신형 무기를 개발했소. 트루먼은 스탈린의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경악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반응은 싱거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군요. 일본에 유용하게 쓰길 바랍니다. 스탈린의 이 무심한 표정 뒤에는 거대한 비웃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트루먼보다 더 자세히 맨해튼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핵 개발에 쏟아부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훨씬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도둑질이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인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소련의 스파이들이 독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푹스 같은 핵심 과학자들이 연구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해 소련으로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들여 쌓아 올린 기술의 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셈이었습니다. 결국 1949년 전 세계는 경악에 빠집니다. 미국의 예상보다 15년이나 빠르게 소련이 첫 핵실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련의 첫 폭탄. RDS-1이 미국의 펜맨과 구조부터 나사 하나까지 똑같은 복제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신의 방패는 불과 4년 만에 적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핵버튼의 공포 속에 살게 된 냉전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가장 친한 친구, 영국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원래 영국과 미국은 핵을 공동 개발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영국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는 대신 결과물을 공유하기로 비밀 협정까지 맺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미국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1946년 미국은 맥마흔법을 제정하며 동맹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에도 핵기술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남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분노한 영국은 독자 개발을 선언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국 과학자들이 머릿속에 담아온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결국 1952년 호주의 몬테벨로 섬 앞바다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영국의 핵보유국 등극이었습니다. 이제 핵은 두 강대국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든 건 프랑스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게 불과 6주 만에 무너졌던 프랑스는 국가적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식민지들은 속속 독립을 선언하며 떨어져 나갔고 프랑스는 더 이상 강대국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지도자 드골은 결심합니다. 핵이 없다면 프랑스도 없다. 핵무기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핵무장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공급을 전면 통제하며 프랑스의 목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침 프랑스 남부에서 거대한 우라늄 광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격이었습니다. 결국 1960년 아프리카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에서 프랑스의 첫 핵폭탄 푸른 띄어지가 터졌습니다. 이 실험으로 발생한 방사능 낙지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프랑스는 마침내 강대국 클럽의 네 번째 멤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서구권 주도의 핵질서는 완성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동쪽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양의 거인,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핵 개발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공포의 스노우볼을 굴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마오쩌둥이 핵버튼에 집착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그 광기가 불러온 연쇄 반응은 인류를 또 다른 지옥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아시아의 거인 중국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이라는 무리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무려 5천만 명에 가까운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던 참혹한 시절이었죠. 길거리엔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캐먹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괴한 비극의 현장 한편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예산의 무려 37%를 단 하나의 프로젝트, 바로 핵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마오쩌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명색이 대국인데 핵무기가 없어서 미국한테 매번 핵공격 협박이나 당해서야 되겠나? 밥은 못 먹어도 좋으니 저놈들의 콧대를 꺾을 진리의 몽둥이를 만들어라. 실제로 미국은 한국전쟁과 대만해협 위기 때마다 중국을 향해 핵 카운트다운을 암시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중국에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굴욕적인 역사를 끝내 유일한 생존권이었던 셈입니다. 처음엔 같은 공산권 형님인 소련이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틀어지자 소련은 핵심 기술자들을 모조리 철수시켜버립니다. 혈계도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그러나 중국은 독했습니다. 1964년 10월 고비 사막의 지평선 위로 거대한 버섯 구름이 솟구쳤습니다. 중국의 첫 핵실험 596 프로젝트의 성공이었습니다. 596이라는 이름은 소련 기술자들이 철수한 1959년 6월을 잊지 말자는 치욕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의 성공이 아시아 전역에 거대한 공포의 스노우볼을 굴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겁한 건 이웃나라 인도였습니다. 이미 중국과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던 인도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옆집 괴물이 총을 가졌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일 당장 집을 뺏길지도 모른다. 결국 인도는 1974년 미소 짓는 부처라는 아주 평화로운 이름 뒤에 숨겨진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인도가 핵을 가지자 이번엔 인도의 철천지 원수인 파키스탄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당시 파키스탄의 총리 부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풀을 뜯어먹고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손에 넣을 것이다. 파키스탄은 국가의 존망을 걸고 핵 개발에 매진했고 이 과정에서 인류 핵 확산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 압둘 카디르 칸 박사입니다. 그는 단순히 파키스탄의 핵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핵기술을 팔아치우는 핵 암시장의 총책이 되었습니다. 은밀한 루트를 통해 핵 설계도와 원심 분리기 부품들이 국경을 넘나들었고 이 검은 손길이 닿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위협, 북한이었습니다. 중국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인도를 거쳐 파키스탄으로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이어지는 이 공포의 도미노. 이것은 국제정치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유엔이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쇠사슬을 채우려 노력했지만 생존을 위해 광기에 사로잡힌 국가들에게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찔한 레이스 속에서도 유일하게 가졌으나 버린 자와 가지려다 멈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도에 빈칸을 채우듯 번져간 핵의 공포 속에서 가장 기묘한 포지션을 취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작은 거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는 핵을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핵 모호성 전략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를 건드린다면 당신들은 지옥을 보게 될 거지라는 이 서늘한 침묵은 수많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힘을 과시했고 파키스탄은 굶주림을 견디며 핵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은 침묵 그 자체를 무기로 삼은 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 아찔한 갈림길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주한미군 철수라는 안보의 벼랑 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이후 정권의 정통성 인정을 위한 핵 포기 선언으로 그 꿈은 멈춰섰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핵을 가졌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위태롭거나 혹은 훨씬 더 강력한 지정학적 위치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핵을 가졌다가 스스로 내려놓은 나라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속에서 6개의 핵탄두를 만들었지만 이 체제 전환과 함께 스스로 이를 폐기하며 평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그들은 미국의 경제 원조와 러시아의 안전보장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조각 같았던 약속의 결과가 오늘날 어떤 참극으로 돌아왔는지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는 평화가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인지를 우크라이나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펜하이머가 트리니티 실험 성공 직후 내뱉었던 그 처절한 고백처럼 인류는 이제 죽음의 파괴자를 스스로의 손으로 창조해냈습니다. 지난 80년의 역사는 결국 이 파괴의 도구를 누가 먼저 쥐느냐, 그리고 그 손에 쥔 칼날을 어떻게 숨기느냐를 두고 벌인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미국이 열었던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전 세계 9개국 이상의 손에 쥐어져 있고 그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인류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서사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자 생존의 최후보루이며 때로는 멸망의 초대장입니다. 이 잔혹한 체스판 위에서 다음 말을 움직일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판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인류가 이룩한 찬란한 문명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의 세계일지 아니면 완전한 멸망일지는 오직 힘의 균형과 인간의 이성만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통찰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깊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계사의 이면을 파헤치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흐름을 읽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 통찰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세상의 진짜 규칙, 그 내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가장 날카롭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핵무기 개발의 잔혹한 연대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